오늘 내용은 그래도 알고서 이게 대출이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상가 분양, 매매 시의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상가를 많이 이제 투자를 권유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상가는 제가 이제 도면 하나 준비했는데 2층 상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상가는 되게 위치가 좋아서 임차가 잘 나간 상가인데요. 2층에 총 211호부터 214호까지 4개 호실이 은행으로 임대가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209호부터 205호까지 5개 호실이 최근에 인기가 많은 그 실내 스크린 골프로 맞춰진 케이스입니다. 임대 수익률도 5% 이상 받게 됐고, 또 임대차 계약 기간도 5년 이상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인데, 통상적으로 뭐 1층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2층에 이런 은행이나 상층부의 병원 같은 경우들은 구분 상가로 우리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보통 한 층을 통으로 쓰거나 할 경우에 여러 임대인이 한 명의 임차인을 두고 이제 상가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상가들이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투자 전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 다 터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투자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딱 난관이 하나 겪게 돼요. 어떤 난관이냐면은 이게 구분 상가인데 이 벽을 다 트게 되면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게 되고, 그럼 또 이제 금액이 커지게 되고, 또 대출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핸디캡으로 작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과연 나쁜 물건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가 이제 트고 들어오는 것들은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한 업종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상가 투자에서 제일 좋은 업종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임차인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서 임차인이 쉽게 바뀌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가를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가를 살 때 유의사항으로 대출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은행의 편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고, 왜 대출이 어렵고, 이런 거 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은행들이 좀 편의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규제가 나왔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 상가의 벽을 트게 되면, 각 구분 호실의 벽을 트게 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판례에 의해서 그런 건데, 2009마 1449 판례에 보면은,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좀 쉽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2009마 1449 판례의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 벽을 틀 경우에 경매로 이제 은행은 만약 대출을 빌려줬는데 이 대출을 빌린 그 소유자가 만약에 대출 이자를 못 갚고 원금 상환을 못 하게 되면 경매로 넘기게 되죠. 경매로 넘겼는데 경매 매수인이 살려고 봤더니 이게 구분 상가에 2개 호실이나 3개 호실을 터사했는데 1개 호실이 경매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다면 이 경매 자체를 진행이 어렵겠죠. 근데 그런 판례예요. 이게 제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이 판례 때문에 그동안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구분 상가에 대한 대출, 특히 이 공간을 텄을 때 대출을 좀 까다롭게 하기도 하고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대부분들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2017 마 1291 판례에는 이거와 딱 배치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구분 상가를 갖다가 구분을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경매에서도 소유권을 인정해 준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이 판례에 의하면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요. 상가 벽면도에 따라 점포 바닥에 스테인레스 각 구분 점포에 경계 표지, 그 다음에 건물 번호 표지를 부착하여 항고한 사항에 대해서 요거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 이제 그게 있는데, 요 내용은 원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1조의 2항에 보면
이렇게 이제 판매 시설이라든가 운수 시설과 같은 이제 상가의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구분 상가들은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경계 표기는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바닥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 표지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된다는 게 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이 구분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을 하는 시행사라든가 이런 데들 처음부터 이런 거 설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벽 세우고 구분벽 세우고 이제 그냥 그 건물 입구에 호실을 붙이는, 예를 들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벽을 세우고 문 앞에 호실만 붙여놓고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거기에 맞게 규격이 된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사실은 이 판례를 알고 있는 은행 직원들은 이거를 소유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실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기준에 맞게 설치비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거든요. 공사를 해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 건물 표시가 남아있게 바닥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실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놓고, 또 반드시 확보해야 될 거는 준공 당시에 도면, 우리가 건물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은 도면도 받게 돼요. 그 도면을 잘 관리를 하면서 이제 보통 상가는 만약에 임차를 주면 임차인이 나갈 때 구분벽도 다시 세우고 원상복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원상복구 할 때도 정확하게 치수에 맞게 내 호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리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분양받을 때 반드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도면 확보를 잘 하셔야 돼요. 도면에 보면은 그 사이즈, 그 다음에 해당 벽 위치, 전기 위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면까지 이제 구하고 나면, 실제로 제가 사진 하나 또 준비한 거는 은행이 들어간 사진이에요. 이게 120평인데 외부에서 보면 구분 상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내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은행을 사용하려면 저 벽들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대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면, 실제로 은행 내규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상가 대출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또 그 다음에 사전에 이렇게 벽이 있던 사진들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면 가끔 되는 경우가 참 어려운 부분,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각 은행마다 사례가 다르다 보니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사례 하나 더 뽑아봤는데, 실제 병원들이 이렇게 3개층을 쓴다거나 4개층을 쓰는데 구분 소유자가 층당 7명씩, 8명씩. 그래서 한 30명의 임대인인 경우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이 병원 오픈 전에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병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가 않는데, 이제 이런 걸 매매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충분히 불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괜찮고 하면 사실 대출 없는 분들 없이도 투자도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대비를 해 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또 본점 심사과에서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원칙적으로 옳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은행 내부 판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출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뭐 법적이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건 알아두면 좋지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용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은 그래도 알고서 이게 대출이 안 되는 이유 정도는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